환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 김준웅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 사람이 모처럼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우리 김준웅 부국장님은 재택근무로 집에서 우리 화상으로 하다가 오늘 참석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모처럼 오니까. 좋습니다. 반갑고요. 맨날 두 분만 모여가지고 속닥거려가지고 외로움이 많았는데 오늘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공변사는 늘 저와 둘이서 참 치열하게 했는데 요새 우리 펀치가 좀 약해졌다는 소리가 좀 있는데 변호사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환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에서는요, 이 포항공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항공항의 어떤 역사적 배경부터 또 어떻게 발전해 왔고, 지금 최근에 이제 포항 경주 공항 명칭을 변경하는 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포항공항의 앞으로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비전에 대해서 함께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의 편의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포항공항의 좀 역사적 배경, 히스토리를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이 분야는 또 마치 우리 김준웅 부국장님께서 또 포항의 근현대사 또 이 경제적 발전 이런 거 지필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또 기고한 것도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부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국장님, 우리 포항공항의 역사적 배경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포항공항은 의외로 지금 포항의 근현대사 중에서는 시설물 중에서는 거의 100년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일제강점기 시절에 오천 비행장 아니면은 영일 비행장 그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날 무렵 돼가지고 30년대 그때는 나고야 비행학교에서 에어쇼를 해가지고 우리 송도 해수욕장 하늘에서 예. 그땐 이제 조선에서는 상당히 드물게 에어쇼도 해가지고 지금은 송도라 그러지만 그때 향도라 그랬는데 향도의 에어쇼를 보기 위해서 성인, 소인 돈도 받고 배로 넘겨주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런 행사도 많이 할 정도로 그렇게 활용이 됐었고요. 이제 광복 이후에 6.25 전쟁이 곧 터졌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북한군이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이제 낙동강 그쪽 빼놓고는 없었으니까 그때 미군의 전투기들이 프로펠러 비행기하고 제트 비행기하고 이렇게 교체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기에 최초의 제트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실전 배치된 데가 또 우리 포항 공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50년 7월 18일에 우리 포항 상륙작전 블루하트 코퍼레이션이 일어났는데 그때 미군들이 상륙하기 직전이 일주일 전에 공병대들이 급파돼가지고 제트기들이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철제 이제 바닥을 쫙 깔아가지고 그때 이제 공사를 또 마무리를 했고요. 상당히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호주 왕실 공군 비행 대대도 이제 오천 비행장에서 실제 전투를 또 몇 개월 하다가 이제 북으로 밀고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함흥 그쪽으로 이제 이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군사공항으로서 저거 됐고요. 민간 공항으로 된 거는 1970년 2월 13일 날 전국에 목포하고 다른 데 6군데 비행장을 할 때 같이 포항도 비행장 설립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김포노선이 그때 첫 취항을 했고 그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3년 뒤인 73년 9월에 또 이제 폐쇄되고 한 13년 동안 이제 운항을 안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때 당시에 지금 포스코지만 포항종합제철이 그때 국가재건회의가 출범하고 나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철강하고 시멘트 이런 중화공업의 기간 산업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포항 종합제철을 짓는 거는 이건 뭐 정부 요인들이 모든 강요가 그냥 VIP들이 다 뭐 세계 차관 얻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교통 오지에 포항까지 드나들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대한항공이 뭐 수익하고 상관없이 아마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가지고 아마 어거지로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 추측하는 게 예. 공교롭게 그 포항제철이 제1기 고로건설을 69년, 70년부터 착공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고로 완공된 게 73년 7월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대한항공 그 정기편 폐쇄된 게 9월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첫 번째 대한항공의 취향은 거의 포항 종합제철 때문에 이제 임시 운행하듯이 그렇게 어거지로 됐고 딱 완료되니까 이제 중단했다가 13년 뒤인 1986년에 이제 다시 정식 노선이 취항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포항공항 지금 활성화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활성화하지 마라 그래도 아마 전성기가 그 이후 10년, 1996년까지 상당히 포항공항은 활성화됐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때 당시에 90년 예를 들면 1월부터 5월까지 김포 출발 포항 도착하는 그 비행기 좌석 그 점유율이 86.1%였어요. 근데 그때 같은 기간 동안에 대구는 76%, 뭐 부산도 뭐 69%인가 그 정도. 울산공항이 88.1%로 조금 높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때는 뭐 활성화해라 마라 할 것 없이 그만큼 포항 경제가 그냥 상당히 그 활발하게 이제 그 성장하던 단계였기 때문에 저절로 항공 수요도 그냥 뒷받침이 됐었다. 뭐 이제 과거의 한때 영광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포항공항의 하여튼 그 역사적 배경, 에피소드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동안에. 공 변호사는 뭐, 우리 포항공항에 얽힌 또 재밌는 이야기 또 알고 계시죠, 뭐. 저는 이번에 이거 그 좀 토크를 준비하면서 예. 사실은 1970년대 같으면 이제 겨우 제 나이 한 10살 채 안 된 그 시절에 예. 포항에 비행기가 다녔다는 사실을 제가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사실은 제가 보니까 포항이 포스코라는 이 거대 철강 단지로 포항이 국내외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아까 우리 부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포항이 사실 공항으로 먼저 이름을 국내에서 포항 공항 때문에 유명해졌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알게 됐고요. 일제 강점기 때 아까 얘기하신 오천 비행장이 시초로 들었었고 6.25 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K3 이 전투 비행단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자료에 보면은 최초로 그렇게 달에 착륙하신 닐 암스트롱이라는 분, 그게 1967년인가 달에 처음 갔을 때죠. 그때 그분이 아마 6.25 전쟁에 그러니까 그렇게 참전 용사셨는데 이 포항 전투 비행단 소속으로 폭격에 아마 그때 참여를 했는데 대공포에 이 근처에서 작전 수행 중에 맞아서 불시착 중에 오천 비행장 어느 쪽으로 이렇게 뭐 낙하산 타고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 탈출한 기록이 있다고 제가 F9F라는 펜스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했는데 어찌됐든 비상 탈출을 한 기록이 있다. 1951년도에 엄청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서 깊은 그런 역사적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70년부터 지금까지 공항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살아도 잘 몰랐는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 알게 됐어요. 하여튼 포항공항에 얽히는 그 스토리텔링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닐 암스트롱이 포항공항에 없어가 불시착 원했으면은 인류가 달에 첫 발 내린 사람이 또 바뀌었을 수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대구에 가보니까 제가 박물관에 보니까 사진이 한 장 있던데 마릴 먼로가 포항에 저기 해병사단에 위문 공연하는데 대구 동촌비행장에서 이제 포항공항에 그 비행기 옆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포항의 그 공항에 얽히는 아마 스토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포항제철의 어떤 창립과 이 발전의 계를 같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전성기 그 후에 그게 어떤
발전에 따라갔던 흥망성쇠가 같이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승객수가 늘고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포항공항이 이용이 좀 저조하다. 과거만큼. 그리고 적자도 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장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뭐 그 전에 서울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던 건 아니고 새마을호도 있었고 뭐 지금은 없어진 포항역을 통해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여행하듯이 서울 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자동차로 다니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서울 가는 뭐 교통 오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겠지만 결국은 급하게 서울에 볼일 보러 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비즈니스 출장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좀 비싼 그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대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시 인구가 50만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적자를 가지게 된 원인 중에 항공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진 거는 95년 9월에 서울 그 포스코 지금 사실상의 포스코 본사를 할 수 있는 포스코 센터가 예. 95년 9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 있던 뭐 포스리 경영연구소라든지 그 대부분의 그 본사 인력이 서울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당장 뭐 서울에 볼일 보러 여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드나드는 그런 항공기 수요가 급격하게 아마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게 첫 번째 원인으로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건 뭐 포항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공항에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인데 2004년에 전국적인 KTX 시대의 개막이 이게 가장 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보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 같으면은 뭐 무조건 기차편밖에 없었던 거가 뭐 대구나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부선을 따라가지고 부산공항, 대구공항, 광주공항 이렇게 KTX 노선이 있는 쪽으로는 거의 최고 승객이 70%까지 급감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뭐 여기 지방적인 거로는 2010년 이제 11월에 신경주 KTX역이 생겼고요. 또 2014년, 15년 이제 4월 1일에는 또 우리 그 KTX 동해선 그러니까 포항역이 이제 개통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런 기간 동안에 이거는 뭐 수치적으로 제가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2010년 11월에 그 신경주 KTX역이 됐을 때 모 대형 할인점, 공항 근처에 모 대형 할인점의 매출, 그 다음에 그 항공기를 통한 그 화물, 그 물동량 자체가 그때부터 거의 뭐 즉시 반영이 돼가지고 한 1년에 걸쳐가지고 매월 전년 동월 대비로 40% 50%씩 툭툭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이 그 공항뿐만이 아니라 공항 주변 상권까지도 좀 많은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적자 나가지고 우리가 치에서 막 지원을 해줬지만 제가 비행기를 많이 좋아하고 많이 타거든요. 지금까지도 지금 뭐 마일리지 쌓인 게 한 43만 마일 정도 상당히 그 국내선도 많이 탔는데 이게 포항 와가지고 제가 비행기 딱 2번 탔어요. 그런데 타고 싶어도 니는 타지 말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항공 스케줄이라는 게 제가 비행기를 탄다는 얘기는 빨리 아침에 일찍 비행기 타고 서울 갔다가 볼일 보고 저녁 늦게 비행기 타고 포항에 내려올 수 있으면 이 비행기가 최고의 수단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항 와가지고 한동안 대한항공 서울 김포 노선이 첫 차가 9시, 그 다음에 12시 반, 그 다음에 오후 뭐 4시인가 뭐 7시인가 이렇게 있고요. 김포서 내려올 때는 첫 차가 또 아침 7시 40분이 하나가 있고, 뭐 자고 오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마지막 차가 4시 40분이었어요. 그러면 서울 가가지고 볼일 보고 좀 늦게 9시 타고 가가지고 거기 뭐 시내 들어가는데 1시간 계산하고 볼일 조금 보고 점심 먹고 뭘 하려고 그러면 또 공항에 또 일찍 2시간 전에 또 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은 불과 한 그 러닝 타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볼일 볼 수 있는 포항 비행편을 이용해 가지고 갔다 오려고 그러면 2시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럼 비행기 타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적자를 나고 그때 김포 노선을 운행하는 사람이 적자가 난 이유는
포항에 있는 사람 편의로 되는 게 아니라 항공사의 아마 편의에 의해서 스케줄이 그렇게 조정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는 진짜 물증은 없고 심증은 가는데 제가 몇 번 이제 타봤을 때 딱 김포서 탈라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명 이내면은 아니나 다를까 왜 그날따라 기상악화가 그렇게 돼가지고 결항이 되는지. 그리고 분명히 비바람이 분다 그러는데 20명 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또 정상 운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항공사 측에서는 전혀 그런 거 아니라 그렇겠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이게 뭔가 이렇게 사람 적어가지고 저거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뭐 기름값도 안 나오니까 결항하지 않았나. 그리고 결국은 이용자 편의로 그 항공 스케줄이 잘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아이고 그러던 차에 2014년에 KTX 포항이 개통이 되고 또 하필은 공교롭게 그때부터 2년 동안 활주로 연장 공사 때문에 그 공항이 폐쇄됐었거든요. 결국은 우리 물류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기차파, 비행기파 이렇게 돼 있다가 비행기파가 물리적으로 2년 동안은 강제적으로 KTX를 이용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공항이 없어진 거 아닌가. 물류의 이동 자체가 아마 그 영향이 그 이후에 2016년 이후에 그것도 뭐 지역에서 막 그냥 서명 운동하고 난리 쳐가지고 이제 재개는 했지만 내심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항공사 측에서는 자기네들 스케줄이 그렇게 좋은 항공 스케줄을 안 짰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 한 1, 2년 하다가 또 이제 적자 때문에 누적돼서 안 된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세 가지 이유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주 분석을 잘 해주신데 우리 공 변호사님께서는 포항공항 이용객이 자꾸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국장님 뭐 다 말씀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죠. 뭐 비즈니스 차원이냐, 아니면 여행 차원이냐. 뭐 중간에 가족 방문도 있고, 뭐 친구들 만나는 일이 있지만 그쪽은 뭐 여행 약간 차원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비행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즈니스 사무적 그런 업무에 대한 효율성 차원에서 좀 많이 이용되는 것인데 결국은 속도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우리 부국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왜 사람들이 이제 KTX가 생기면서 KTX를 많이 이용하느냐.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출발과 도착지의 어떤 거리 관계. 그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흥해에 사는데 비행기를 타려면 포항에서 북쪽에서 가장 남쪽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는데 지금 KTX 역사는 우리 집에서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일단 출발지가 좋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불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종로에 내린다. 그리고 KTX 도착이 김포에 도착한다. 그러면 KTX 안 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출발지와 도착지의 어떤 그런 효율성 문제 때문에 하고 또 안정성도 있고 기차라는 또 여행할 때는 그래도 이 비행기는 완전히 갇혔어. 그 이동 순간에는 사실 거의 아무것도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뭐 휴대폰도 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요즘 같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기차에서 뭐 휴대폰이나 뭐 이렇게 태블릿 같은 거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문화의 어떤 변화라는 부분도 승객들을 좀 감소시킨 요인이 됐을 거고 그 승용차가 굉장히 진화를 했어요. 옛날에 이제 비행기 한창 인기 좋을 때 뭐 그때 다니던 그때 부국장님 무슨 승용차 타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자동차에 비해서는 지금 엄청 차가 좋은 거죠. 그래서 서울 갈 때 차 몰고 갈까? 왜냐하면 내 차 안에 모든 시스템이 있다면 음악도 듣고 쾌적하고 요즘 뭐 코너링도 다 좋으니까 또 도로도 잘 돼 있고 도로도 잘 돼 있고 또 거기에다가 고속버스 엄청 진화했죠. 그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문명의 어떤 진화랄까 발달 다른 부분에 있어서 속도도 많이 따라잡았고 편리성이라든지 안전성 그래서 사람들이 안 타는 거죠. 비행기 이제 정말 이제는 이런 거죠. 전에는 주로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이제 KTX 차표 끊으니까 없는 거야. 그럼 서울은 가야 되겠고 차 몰고 가니까 피곤하고 이러니까 고속버스도 뭐 없다. 그럼 할 수 없이 비행기 탈까 뭐 이런 약간 차선책 정도로 전락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말씀이 아주 이제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고 이제 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산업이 그렇잖아요. 제품이 이제 이 흥망성쇠 있죠. 사양화 단계도 있고 하는데 항공산업 자체는 이 사양 사업이 아니죠. 지금 활성화되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그 공항을 이용했을 때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 두 분 말씀해 주듯이 편의성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어떤 다른 대체 상품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통이 편하다 하는 의미는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어떻게 가장 편하고 빨리 가느냐를 중심인데 과거에는 아마 그 70년대, 80년대 경제 고도 성장할 때는 포항에서 아마 서울 가는 길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우리가 새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92년에 들어왔거든요. 92년 새마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포항에서 서울 가는 길이 공무원에서 대학 다닐 때 뭐 타고 다녔어요? 그때 뭐야 한진고속, 예. 뭐야 그렇죠. 무슨 뭐 고속버스, 중앙고속, 예, 그거 타고 다녔죠. 예, 대부분 그거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하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는 게 빠르죠. 또 모든 입찰이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하니까 수요가 많은 거고 그 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경주역 생기고 KTX 생기고 또 아까 말씀한 서울 가는 이 고속도로가 여러 갈래로 생겼잖아요. 교대 분산되고 자동차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특정 뭐 어떤 경영을 잘못했다든지 포항공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소비자의 니드, 고객의 어떤 그 욕구가 바뀌는 것 같아. 편의성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사회가 예. 이제 시스템이 변한 그것도 되게 크거든요. 예. 이제 지금 아까 공변회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났는데 옛날에는 포항시 인구 50만 중에 북구가 한 4만이고 남구가 한 27만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역전돼가지고 거의 뭐 주거 아파트가 이제 장량지구 개발되고 이러면서 북구가 이제 인구가 27만이고 예. 이제 남구 쪽이 24만 이렇게 이제 역전이 됐거든요. 그 인구 많은 지역에 KTX가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인구들이 이제 수요가 이렇게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전자정부가 이제 활성화된 것도 좀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포항철강공단이나 이런 데서 정부의 건설 수주를 조달 입찰을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뻔질나게 하여튼 서울을 들락거렸대요. 제가 어느 좀 성함은 못 밝히겠지만은 이제 원로 그 경제인 얘기가 1년에 거짓말 안 보태고 차를 한 대씩 바꿨대요. 예. 1년에 그 자동차로 30만 킬로? 그러면 엄청나게 생긴 거잖아요. 예. 뭐 하루도 멀다 하고 뭐 정부 입찰하려 그러면은 서류 띄고 뭐 갖다 놓으면 예. 뭐 가져와라. 그럼 또 이렇게 얼른 차 그래가지고 내 서울 왔다 갔다 차로 댕겼는데 지금 전자 입찰 되니까 예. 뭐 그냥 이메일로 그냥 그 여기 현장에서 접수해버리고 뭐 나중에 결과 발표되고 그러니까 서울로 이렇게 뭐 굳이 이동하는 그 수요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가지고 그건 되게 편해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변화, 이제 경제 체제 변화가 상당히 저절로 조금씩 야금야금 그냥 같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뭐 그것도 크게 일조했죠. 환경이 변했으니까. 근데 이제 포항공항 또 전성기에는 아까 말씀 70년에 이제 그 취항을 해가지고 2010년까지 당시 연간 한 30만 명이 이용했다 하네요. 그때도 제가 기억난 것이 제 친구가 대한항공에 근무했는데 대한항공에서도 서울 그 김포죠. 김포, 포항 승객하고 김포, 울산 승객들은 조금 친절하게 좀 잘해라 했는 그 자체 진짜 공식적 지침이 있었답니다. 상당히 워낙 승객률 탑승률도 높고 또 나름대로 VIP들이 센 사람들이 많았겠다. VIP들 많이 했다가 그런 이야기도 듣고 굉장히 그 활성화된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포스텍 교수들이 이제 서울에 많이 가니까 아마 포스텍에서 그 우리 그 포항공항까지 셔틀도 움직였습니다. 가졌다고 워낙 많으니까. 그런 이제 전성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뭐 과거를 보고 이제 뭐 지금 너무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건 안 되죠. 시대 환경이 다 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픈 역사도 있죠. 포항 에어포항입니까? 포항 에어입니까? 에어포항. 에어포항이죠. 에어포항 했다가 또 뭐 부도 나고 이래가 무산됐다가 이제 10개월 정도 운항하다가 예.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진에어 예. 진에어가 이제 포항 서울 저 김포하고 포항 제주 노선하면서 고무전기 그 보니까 그 1년간 어떤 편수가 1,690편에 걸쳐가 13만 5천 명이 이용했다. 제가 통계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과거 대한항공
시절에 김포, 제주 노선 때보다는 운항 평수로는 한 61%, 승객 수로는 57%가 증가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포항시에서 고무적으로 야 이거 뭔가 이제 되겠다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공항 활성화 협의체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는 뭐 조금 말이 이제 나는데 이 승객 수가 얼마 늘었다고 보다는 사실 중요한 탑승률이 이제 안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모르는데 어쨌든 승객 수는 진해가부터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고 그래서 포항시에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비전이 있겠다가 이제 이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주하고 이제 그 협의를 해가지고 포항 경주 공항 그 역으로 명칭 변경을 한번 신청해 놨었는데 이것이 된 이유가 2019년 12월부터 국토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인지도가 높은 문화유산 등과 연계해서 필요할 경우 지방공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포항시가 경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제 포항 경주 공항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아마 신청해 놨는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좀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연계 이제 인프라를 뭐 구축하고 포항 공항을 활성화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자 과연 포항 경주 공항으로 이름이 명칭이 변경됐을 때에 과연 이것이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주고 그 효과가 어떠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우리 저 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재 포항 공항이냐, 그다음에 앞으로의 포항 경주 아니면 뭐 경주 포항 이런 식의 이름이 될 거냐라고 봤을 때 포항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항에 대한 효과는 제로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이나 특히 외국인화에서 경주를 억세스하고 싶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울산공항도 있고 포항공항도 있는데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주는 뭐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랬을 때 수도권에 있는 사람 중에 경주를 가고 싶거나 포항을 오고 싶거나 하는 사람들은 공항 이름만 딱 보고 포항 경주 공항이 있으니까 여기 가면은 경주 갈 수 있겠네 하고 선택할 가능성은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고요. 특히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트랜스퍼해서 경주로 오겠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항공항, 울산공항 있으면은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럼 지금은 제가 한 2014년에 그때 경주 관광통계개발 때문에 동북지방통계청 제가 자문하면서 그때 그 이동 경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김해공항으로 와가지고 김해에서 버스 타고 경주로 와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김해공항이 국제공항이니까 다이렉트로 김해로 가서 이제 이렇게 왔겠지만 이제 인천공항을 경유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승을 해가지고 포항 경주공항으로 돼 있으니까 그쪽까지 와서 이제 쉽게 이제 시내로 접근하고 싶어 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거기도 플러스 효과 아마 그렇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어떤 항공 수요가 지금 점점 줄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같이 코로나 사태인 상황에서는 이름을 꼭 바꿨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이제 100의 수준에서 200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 아마 눈에 띄는 수치상으로 효과를 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우리 포항 경주 공항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라고? 좀 뭐 부국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뭐 동감합니다. 그 명칭 변경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보니까 2018년도 경주에 그 김석기 의원 이제 그 국회의원이 아마 공약 사항으로 그 내걸었던 사항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그러니까 뭐 공약을 했으니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아마 포항시와 경주시 사이 협의까지 끝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해서 아마 이름을 포항 경주공항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이름을 봉화에서 철수로 바꾼들 제가 바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고요. 이거 뭐 이름 바꾼다 해서 공항이 활성화될 리도 없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우리나라의 내부에 있는 육지 내부에 있는 모든 공항은요 잠정적으로 거의 다 폐쇄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뭐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지금 뭐 장관 결재가 나고 뭐 또 국무총리 사나이에 뭐야 그저 사전 심사 뭐 결재 뭐 절차도 밟고 있다고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는데 뭐 바꾼들 뭐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이제 뭐 기대하는 만큼 효과는 없다. 예. 뭐 그 자리에 있고 뭐 공항이 경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경주 사람들 포항 울산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리 오지 않습니다. 그 이제 경주가 최근에 그래도 좀 이렇게 과거보다는 관광지도 많이 좀 인프라도 잘 돼가 외국인들 좀 많이 찾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저는 이제 그 소위 이 이름 바뀔 때가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웃바운드죠. 아웃바운드 측면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경주 이름 하나 붙여놓으면 인바운드에서 뭐 조금 미미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충분히 있을 뭐 수 그렇게 있다고. 예상은 되는데 이제 확실해서 그래서 어쨌든 포항시도 이런 점은 있어요. 그 공항 화성 그 뭡니까 저기 지원금이죠. 비율을 이제 전에는 경상북도 30% 포항시 70% 낸 데서 포항시 70%에서 경주 이름 염으로서 10% 살짝 주기로 경주시에서 부담하기로 그 등은 있습니다. 거기 한 2억 얼마든 한 2억 된다든가 연간 그 정도 매년 2억 정도 이제 우리 포항시가 세이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래 바꾸는 것도 이제 물론 이분들도 다 뭐 수요 조사도 해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포항공항이 육상교통수단하고 경쟁해서 포항공항만이 가지는 경쟁력이 뭐라고 봅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저는요, 잠정적으로 포항공항은 앞으로 유일하게 물 건너가는 부분만 유효하게 살아남을 것이다. 물 건너 우리 국내에서는 제주도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울릉도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는 뭐 제가 봐서는 울릉도 공항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는 적극적 반대입니다. 포항을 죽이는 일이고, 이제 그럼 제주도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해외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공항 자체가 좀 더 활성화돼서 잘 되려면은 뭐 해외로 가야 되는 공항을, 그러니까 국제공항이 포항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연히 문제되는 게 울산공항과의 통합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대구공항이 지금 어디야, 저기 의성하고 군이 의성 쪽 소봉가 뭐 그쪽 지역으로 가고, 그럼 예를 들어서 김해가 만약에 가덕도로 가버리면 사실은 포항, 울산,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저쪽 가기 불편하다면은 제주도나 외국 같은데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동남아 지역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 어느 쪽 큰 공항 쪽으로 가는 것은 이쪽 지역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뭐 조금 뭐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거는 제가 봐서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장께서는 다른 육상 교통수단하고 비교해서 우리 포항공항만이 가진 경쟁력이 뭐라고 보십니까? 좀 죄송하지만 저는 적어도 포항공항이 국내의 어떤 육상교통 망을 생각하고 앞으로도 뭐 지금 뭐 우리 얘기하는 영일만대교 뭐 언제 질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경쟁력이 없지만 앞으로도 10년 동안은 더 경쟁력이라고 할 만한 거는 거의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쟁력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돈 먹는 게 함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환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 그래서 이런 엄청난 적자투성이를 왜 유지하고 계속 가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근데 지극히 제 기준으로 보면 포항 김포가 오전에 업데이트 보니까 19시 10분에 밤에 출발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지 말아라는 거라니까요. 보고 돌아야 되는데 이 경쟁력이 거의 없다.